지금의 너대와 난 너무 그리했어 숨에 오다니를
네, 안녕하세요. SKWT 마지막 그랜드 파이널 쇼케이스에 오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선수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주최자이자 해설자를 맡고 있는 오셔너스 해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수많은 여정을 거쳐 이제 단 3선수분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 대망의 이제 그랜드 파이널 라운드만을 남겨두고 있죠. 그랜드 파이널까지 왔으니만큼 이번 라운드 역시 수많은 커스텀 곡들과 또 많은 커스텀 맵들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대회는 유독 많은 고난과 굉장히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를 열면서 특히 의미가 깊었던 것이 대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주신 선수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대회에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실력을 상승하신 선수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만큼 또 네, 저 역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 잠시 쇼케이스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 화려하게 뉴페이스로 데뷔해주신 미래인님과 집주인님 그리고 시나모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이번 대회에서 또 복귀를 해주셨죠. 네, 화려한 복귀로서 영상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써주신 영상 총괄 스매시님 즉 메롱님이죠. 네, 메롱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저희는 그러면 오늘 함께 해설해주실 김기기님과 이스탈로스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랜드 파이널 쇼케이스 해설 맡게 된 이스타로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기기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해설에도 나왔던 김기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쇼케이스를 해볼 차례이죠? 자, 우선 쇼케이스의 시작을 연 RC 1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C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KT라고 한국 처리 끝장전에 나왔던 맵 중 하나죠. 네, We Got The Moves 뉴이스트 맵퍼의 스피드 맵입니다. OD8 HP8로 길이는 1분 47초이기 때문에 긴 편에 속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유지가 굉장히 긴 편에 속한 스피드 맵이고요. 혹시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을 띠고 있는지 김기기 해설께 해설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번 그랜드 파이널에 오면서 RC 매플에도 노래 길이가 굉장히 다 길어졌는데요. 이 맵만 유일하게 1분 50초가량으로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약간 유지력이 필요로 하는 맵이 되고 이게 딜레이 같은 패턴이 나오면서 따다기가 계속 연타가 섞여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이 맵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지만 네, 말씀하신 말 맞다나 상대적으로 유지가 길고 이번 라운드에 올라와서 밀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밀도가 올라갔으니만큼 상대적으로 체력적인 나락이 상당히 예상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맵입니다. 자, 현재 벌써 중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브레이크 타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와, 그러네요. 쭉 달리고 있어요. 자, 이게 비유를 해드리자면 지난번부터 알파단에 레이저 빔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 짧은 노트에서 잠깐 나올 때 쉬어야 돼요. 그러니만큼 상대적으로 노트가 계속 나오는 타이밍에서 노트 밀도가 중간중간 낮아지는 포인트에서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와, 이거 언제 끝나나요 이거? 한 번도 안 50초가 쉬고 꽉꽉 채워져 있네요.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연타가 엄청나게 껴나오고 있어요. 그쵸? 이 2분임에도 불구하고 2분 같지 않은 체력을 띄는 맵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RC 1번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어서 2번 라이트 점프 스트림 BPM이 무려 268로 아마 MWC 하면은 굉장히 떠오르는 맵퍼 중 한 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맵퍼인데 9대 맵퍼의 화이트 에어 리틀 소드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의 점프 스트림이죠. 낮은 밀도와 체력적으로의 난항은 어렵진 않지만 길이가 무려 3분에 가까운 길이로 길이가 상당히 긴 편에 속하고 또 정박자로 나오는 것이 아닌 중간중간 엇박자가 한두 번씩 껴있는 점프 스트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순간 선수
계속 요구량이 많이 요구가 되는 맵이죠. 자, 바로 도입 후부터 밀도는 낮지만 엇박자가 끊임없이 섞여 나오는 모습이고요. 스트림이 배치가 굉장히 꼬여서 나오고 있네요. 그쵸? 이게 밀도가 마냥 차 있는 것이 아닌 중간중간 끊겨 있거든요. 그 끊겨 나오는 포인트를 잘 리딩하는 것이 이 맵의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전맵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브레이크 타임이 꽤 있는 편에 속하는 것 같죠? 방금 구간에서도 쉬어가면서 또 다시 한번 버스트 구간 이후에 브레이크 타임이 다시 한번 나와줍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롱너스 잡고 때는 릴리즈 파트에서 판정이 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릴리즈 파트에서의 판정을 조심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이전 맵이랑 비교했을 때 길이는 좀 긴 편이지만 쉬는 시간에서 체력을 많이 보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쵸? 하지만 그러니만큼 BPM이 무려 268로 버스트 난이도가 굉장히 빡센 점프 스트림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밀도 낮게 싱글 스트림 나오는 구간도 한 번 실수하면 판정 푹 말리거든요. 그쵸. 특히 방금 전에 말리는 동시에 하이라이트가 나와주기 때문에 말리면 끝없이 말릴 수 있다는 포인트 역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변타. 네, 그쵸. 초반과의 차이점은 유지가 더 길다는 점이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유지가 길어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초반에 비해 중후반부, 후반부가 더 난이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방금 전에 굉장히 긴 점프 트리도 지나갔어요. 이 방금 점프 트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게 BPM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270입니다 거의. 중간중간 축연타도 한 번씩 나와주고 있네요. 오, 이 잠시만요. 스트림 사이사이에 3연타, 4연타 껴서 나오는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패턴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특히 후반부 같은 경우에 밀도가 올라가 주면서 제일 끝까지 3연타 나와주고 이렇게 RC 이번 라이트 점프 스트림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OD8, HP8로 스피드와 라이트 점프 스트림의 OD는 그래도 비슷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RC 3번 역시 아마 굉장히 유명한 맵퍼분이기 때문에 아시는 플레이어분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RC 3번 테크니컬 오버 컴플렉시피케이션 컷 버전 이브닝 맵퍼의 맵입니다.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특징을 띠고 있나요? 시작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덤프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길이는 짧은데 브레이크 타임에서도 판정이 갈리기가 쉬운 패턴이 계속 섞여서 나오고 박자가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닌 중간중간 그 비트가 변화하는 패턴이 계속 나와서 충분히 까다로울 수 있는 맵이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BPM이 무려 190mm에도 불구하고 190bpm의 짜리언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주 섞여 나오죠. 그 부분에서 미스 나기도 쉽고 중간중간 이 방금 전에 김미기 해설이 말씀해주신 대로 스냅이 변화하는 파트에서 버스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네, 방금 전 같은 파트죠. 방금 전 같은 파트에서 미스가 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타가 일정하게 섞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네, 연타가 박자가 꼬여서 나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미스가 나기 쉬운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타가 정말 많이 꼬여서 나오네요. 맞습니다. 저렇게 2연타, 3연타 섞여 나올 때가 이제 폰에 힘을 주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잡미스를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그쵸. 190bpm이거든요, 무려. 190bpm이 굉장히 압박되는 bpm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순간순간 버스트 역시 굉장히 빠르게 섞여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브레이크 타임 구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실수하기 쉬운 실드 혹은 3연타 같이 계속 연타가 섞여 나오고 있죠.
파트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은근 실수하기 하지 쉬워요. 네, 그쵸. 방금 전에 롱스 잡고 한선 트릴을 쳐야 되는 파트가 상당히 까다롭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에 들어와서는 상대적으로 연타의 비중은 줄어들지만 한선 트릴의 비중이 올라가며 손이 더욱 꼬이기 쉬운 파트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선 트릴이 지금 보면 길이가 굉장히 길죠. 이 긴 한선 트릴을 리딩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RC 3번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RC 4번 연타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RC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래퍼인 11비트 래퍼의 맵으로도 유명한 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엔 11비트 래퍼가 아닌 GS 이나 래퍼의 서든데스 준비해봤습니다. 이 맵은 이제 연타의 밀도가 지난 라운드에 비해서 BPM 상승폭은 그렇게 높지 않으나 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시작부터 쿼드가 끊임없이 나와주면서 연타도 3연타가 끊임없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쵸. 특히 신경 써야 될 점이라고 하면 BPM이 158임에도 불구하고 OD가 무려 8.7이거든요. OD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OD가 높은 점에서 판정적인 압박감 역시 굉장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또 대회 같은 경우는 V2 판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OD가 높아질수록 320 판정이 좁아지죠. 맞습니다. 자, 그래도 위안 3월점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브레이크 타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왔다는 점이긴 하지만 이 구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쉼없이 계속 연타가 나와주죠. 이게 연타임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거의 2분 40초로 3분에 가까운 길이거든요. 그러니만큼 길이에서 오는 체력적인 압박감도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게 4자리 대회가 맞나 싶을 정도의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진짜 특히 방금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손바꾸기가 길지는 않았지만 짧게 계속 나와줘서 굉장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고, 또 중반에 쿼드가 계속 나와주면서 이 쿼드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밀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쿼드의 특징이 뭐가 있나요? 쿼드의 경우엔 무조건 손을 바꿔서 한번 쳐야 된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만큼 손바꾸기 스킬셋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4-1-4-1만 나와도 압박감이 있는데 4-1-4-1 패턴만 나오는 것이 아닌 4-2 혹은 4-3처럼 쿼드 이후에 밀도가 올라가는 패턴 역시 존재를 해요. 그러니만큼 그 밀도가 올라가는 파트에서 손이 바뀌는 것을 신경쓰며 보이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도입부에서 나왔던 패턴이 한 번 더 나오죠. 네, 상대적으로 패턴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없어 보이는 대신 체력적인 압박감이 있는데 방금 전에 자동차를 치면서 다시 한번 더 연타 패턴이 나온다는 점이 까다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연타와 함께 다시 한번 연타 패턴이 나오면서 RC 4번 잭맵이 마무리된 모습이고요. 이어서 RC 5번 덤프 맵, 네, 이번 SKWT의 커스텀 맵 중 하나이죠. 네, 킴무이님의 믹스드 너츠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맵 정말 어려워요. 이 맵 쉽지 않습니다. 덤프인데 노트수가 왜 이럴까요? 그쵸? 이번 맵은 어떠한 특징을 띠고 있나요? 김기김님. 맵은 3분 30초 가량 되는 굉장히 긴 노래인데 네,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꽉꽉 채워져 있는데다가 거의 세부 판정이 너무 어려워요. 계속 공타가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범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덤프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닌 굉장히 긴 한선 트레일과 동시에 나머지의 엇박자의 노트가 섞여 나오니만큼 컨트롤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자, 현재 그래도 도입은 상대적으로 잔잔하지 않네요. 네, 잔잔하지 않네요. 방금 전에 굉장히 공격적인 스냅에 3연타가 2번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자, 여기부터 시작이죠.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칠만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다가 순간적으로 연타가 섞인 버스트 덤프 패턴 이후 여기거든요. 굉장히 긴 한순 트레 사이사이에 컨트롤적인 요소가 섞인 덤프 패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연타가 나오는 게 전부 다 스냅이 다양하게 나와요. 연타가. 그쵸. 그러니만큼 미스도 나기 쉬운데 판정은 사실상 포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맵의 특징 중 하나가 쉬는 시간 다운 쉬는 시간이 없다는 점이죠. 길이가 무려 3분 28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세미 스태미나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꽤 빡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도 상대적으로 앞에 구간에 비하면 밀도가 낮은 파트가 나와주고 롱노트 이후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버스트 파트가 나와줄 것 같죠? 연타 비중이 올라가면서 이 연타 박자도 자세히 보시면 연타가 정박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닌 연타의 간격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연타의 간격이 다르게 나오는 연타 파트를 잘 이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이 비슷해 보이지만 앞 구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체력적인 요소도 그렇고 난이도가 더 어렵게 나오거든요. 또 어렵게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후반에서 미스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맵입니다. 사이사이에 프릴이나 아니면 덤프, 잭 그 사이사이에 얽혀 나오는 롱잭이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도입부와 다르게 한 번 더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만큼 체력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여요. 와, 잠시만요. 언제까지 나오나요 이거? 한 세트 더 하는 거죠. 그쵸, 완전 회원님 한 세트 더죠. 네, 마무리까지 굉장히 난이도 있게 나와주면서 와, 이러면 끝까지 안 끝나네요. 그쵸, 끝까지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제일 끝 파트 역시 난이도가 높게 나와주면서 이렇게 RC 5번 덤프 믹스드 너츠 김무희 맵퍼의 맵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RC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또 MWC 선발전으로 쓰였던 맵이죠. 네, 베이컨 하니어 맵퍼의 서치 앤드 디스트로이 컵 버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길이는 마찬가지로 3분 32초로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컷 버전이 3분 32초군요. 그쵸, 컵 버전이 3분 32초죠. 바로 지켜보도록 할까요? 현재 도입부는 그래도 얌전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도입부에서도 지켜봐야 될 점이라고 하면 중간중간 평범한 16비트만 나오는 것이 아닌 또 24비트가 섞여 나오거든요. 그러니만큼 이 비트가 바뀌는 파트를 굉장히 잘 파악해서 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와, 굉장히 공격적이게 섞여 나오네요. 이 전체적인 패턴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 스타로스에서. 일단은 스태미나 맵답게 전반적으로 유지가 굉장히 길고 중간중간에 짧게 연타가 나오면서 한 박자씩 쉬어주는 걸 제외하면은 끊임없이 달리기 때문에 또 연타가 나오는 파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금처럼 밀도가 낮아지진 않았네요. 그쵸. 아무튼 그렇게 딱 한마디 쉬는 딱 저것처럼 그런 곳에서 최대한 체력을 소모하지 않고 유지하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 한 비트에서 쉬는 파트 역시 손을 바꿔서 한번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손이 꼬이기가 굉장히 어찌 보면 쉽거든요. 네, 이 꼬이는 것을 방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와 빠르네요. 빠르죠. 스태미 무려 240이거든요. 지난 라운드 스태미나가 거의 228로 230이 안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라운드에 올라오면서 10ppm 가량 올라온 모습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 타임이 조금 있죠. 없네요. 네. 아니 뭐 저 정도면 충분히 쉰 거죠. 아니, 그쵸. 이 후반부의 패턴 양상은 어떻게 되나요, 김규기 해설?
아, 네, 김기기 해설은 화장실에 간 것으로 보이고요. 후반부 패턴 초반에는 영상은 이제 다스넷 스트림이 나오다가 중간에 이제 드르륵 하는 소리 때 스냅으로 보이죠? 맞습니다. 그런 드르륵이 계속 나와주고 또 초반이랑 비교를 하면은 밀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필름적인 요소긴 하지만 흡연타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맞습니다. 이 베이컨알리아 멤퍼의 특징이죠. 또 핸드스트림 멤퍼로 잘 알려져 있는 멤퍼인데 상대적으로 그 핸드스트림적인 패턴이 점프 스트림에 섞여 나오면서 굉장히 패턴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와, 여기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난해하게 섞여 나오네요. 스트림이 정말 제대로 꼬여있어요. 맞습니다. 방금 점프 트릴은 조금 PTSD가 올 것 같은 점프 트릴인데요. 점프에 또 라이트 햄스 역시 섞여 나오는 모습이죠. 후반부엔 그냥 깡 핸드 스트림 역시 섞여 나와주면서 점점 한스킬의 비중이 올라가고 난해한 점프 스트림 이후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계속하여 달립니다. 이 마지막에 밀도가 낮아졌지만 흡연타 길이는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뉴스램 비중 역시 올라갔죠. 그 뉴스램 비중이 올라간 파트가 굉장히 미스가 나기 쉬울 정도로 BPM이 빠르고요. 사실상 360bpm이죠, 뉴스램 파트는. 네, 360bpm 파트가 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난이도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RC7번 GSE나 테라도라 멤퍼의 오버로드 1.05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OD 8.2에 HP 8.2이고요. 길이는 2분으로 긴 편에 속하진 않지만 중간중간 230bpm의 짜리언타가 섞여 나온과 동시에 또 딜레이 혹은 스트림 패턴이 계속하여 변화하여 나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믹스드 패턴에 어울리는 슬롯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래도 도입부에서는 뭐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네, 도입부에서는 그래도 칠만해 보였었어요. 네, 방금 전 트랙 전까지 말이죠. 짜련이 아마 BPM이 180이죠? 맞습니다. 아니죠. BPM이 230이죠? 아 230? 네, 아 230. 아하 네. 굉장히 빠르네요. 이 맵의 전체적으로 플레이적인 감각은 어땠나요, 김기기 해설? 이 맵플 중에서는 그나마 짧은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근데 거의 비워지는, 그러니까 밀도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지 비워지는 부분이 없다시피 해가지고 유지의 요소가 좀 많은 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패턴의 변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역시 변화하면서 패턴이 변화하거든요. 이 각자가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난해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하이라이트 TI 파트 도입을 하면서 네, 그래도 플랫하게 스트림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네, OD가 8.2입니다. 그 OD가 높은 점에서 상당히 또 판정 역시 난이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와, 방금 전에 스냅이 아니었어요. 네, 16비트가 아니었죠, 방금 전에. 24비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문제 그 파트가 곧 시작을 하죠.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점프 스트리머로 나오고 있지만 점점 노래가 빨라지는 것으로 보여요. 이거 뭔가요? BPM이 계속 올라가요. 와, 잠시만요. 이게 맞나요? 마지막까지 이거 마지막이 엄청난 변수가 되겠네요. 그쵸. 야. 마지막까지 굉장한 요소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RC8번도 믹스드고요. 이번에 새로 슬롯이 하나 추가가 되었죠. 네, 그랜드 파이널은 7선승이 아닌 8선승이기에 난이도가 맵이 RC 맵풀 8개 그리고 하이브리드 맵풀 4개, 롱롱 맵풀 4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RC8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RC8번 같은 경우엔 이번에 저는 모르는 맵이네요. 네,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예? 일단 하이브리드 1번이죠? 아닌가?
RC8번인데요. RC8번이죠? 제가 네. 뇌가 좀 꼬여가지고 RC8번. RC8번은 RC7번에 비해서 RC7번은 약간 스트림의 성향이 강한 믹스드였잖아요. 이번 아니 잠깐만요. 이거 지금 화장실 간 분이 몇 분이신데 근데 본인이 만들었는데 이거 우리한테 바뀌고 가는 게 맞나? 아니 이거 그 혹시 약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억 상실이 왔다던가 네. 뭐 아무튼 이렇게 끊임없이 짜련이 그래도 앞선 랩보다는 느리지만 짜련이 끊임없이 나와주면서 테크니컬적인 요소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직 초반이지만 와 이 보컬 덤프가 매섭네요. 와 뭔가요 이거? 아니 이거는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게 대본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중반 좀 어렵긴 한데 내가 치는 거 아님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RC7에 비해서 유지가 긴 편은 아닌데 중간중간 버스트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자주 변화하고요. 짜련이 좀 날카롭게 들어가 있는 맵인 것 같습니다. 그쵸. 4분의 프림이 나오다가 갑자기 딜레이 따면 마구잡이로 섞여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 유지 혹은 이제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이죠. 아유 시원하다. 안녕하세요. 아예 오션어스님. 네, 이후부터 어렵습니다. 이제 파멘타가 섞여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는 버스트 파트이고요. 저 나머지 더 올라가나요? 더 올라가죠. 뭐 앞에 보면 더 어렵다 하고 있었는데 더 올라가는군요. 그쵸. 이게 너프를 한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중반부의 버스트 파트가 정말로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드디어 본격적인 브레이크 타임이 나오기 시작하죠. 브레이크 타임 이후 바로 다시 한번 보컬 덤프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자, 이러면 이제 많이 쉬었죠. 네, 본격적으로 중간중간 드르륵 소리에 따른 버스 파트에 나와주면서 점점 패턴 난이도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여기 어렵습니다. 여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네, 앞선 해설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치는 거 아니니까 네, 화이팅 하시고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선수분들 모두 화이팅이시고요. 특히 여기 짜련에서 미스 안 나게 조심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브레이크 타임도 곱게 주지 않았거든요. 이번번엔 그래도 초중반부에 나왔던 패턴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딜레이 파트의 맹점이라고 한다면 2, 3번에 몰려있거든요, 딜레이가. 2, 3번에 몰려있는 점에서 미스가 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연타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중지보다 검지가 더 까다롭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단론 맵풀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어서 하이브리드 1번 카스텔라 맵퍼의 신데시스, 또 커스텀 맵이죠. 네, 커스텀 맵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네, 일종의 미니 타이브레이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지난번부터 하이브리드 1번 슬롯에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맵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슬롯 역시 네, 길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3분 52초로 굉장히 긴 편이죠. 그쵸? 거의 4분에 가까운 길이입니다. 진짜 타이브레이커 만만치 않은 길이죠. 여기부터 이 뒤에 깔리는 바람소리 같은 배경음에 딜레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쉴드 파트가 본격적으로 나와주기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와, 아직까지 그래도 솔직히 칠만해 보여요. 하지만 어려운 파트가 이 파트가 아니라는 것이 좀 호러이죠. 사실 시작한 것도 아니거든요, 곡이. 그쵸.
다 이제 연타를 참을 수 없는 곡이 나오게 되는데 네, 참으시지 않았습니다. 카스텔라님. 바로 도입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그레이스 사이사이 양손 트레일에 이어서 나오는 모습이고요. BPM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아마 BPM 환상은 한 270 정도 되겠죠. 네, 270 정도의 양손 트레일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와주면서 180 BPM의 밀도 높은 쉴드 패턴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이브리드긴 하지만 사실 롱무적인 스킬 셋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거든요. 특히나 이 쉴드라는 패턴이 어쨌든 홀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롱노적인 요구가 많이 들어갔죠. 흔히 롱노 근본 스킬셋이라고 하는 스킬셋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중후반부 브레이크 타임에 도입을 하면서 브레이크 타임이니만큼 상대적으로 단노스로만 나오는 모습이 있죠. 하지만 드레가 되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 점수가 무려 40만 점 가까이 남았거든요. 기빈은 이미 중반에 넘었는데 그거를 감안하면 후반부가 또 굉장히 기다려지죠. 네, 후반부에 후살이라고 부를 만한 패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프가 몇 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난이도 있는 후살 파트가 지금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나오는데 중반에 나왔던 쉴드 패턴보다 훨씬 밀도가 올라가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쵸. 이게 초반부와 혹은 중반부 같은 경우엔 2 혹은 3, 1 패턴의 구조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타가 3개 나오고 또 3개 나오는 쉴드 패턴도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만큼 그 파트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부도 밀도가 더 올라갔죠. 패턴이 심지어 변화했어요. 이번엔 스프링과 쉴드가 섞여 나오면서 손바꾸기를 요구하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헬스장 얘기 말맞잖아. 한 번 더 나오죠. 네, 한 번 더 드리블 소리에 따른 버스트가 굉장히 공격적이게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솔직히 저는 풀콤할 풀콤할 자신 없습니다. 여기 나이가 좀 많이 높아요. 이렇게 카스텔라 메퍼의 신데시스 잘 살펴보았고요. 네, 마시스는 넘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하이브리드 2번 콘시스텐시 타케 히로테이 작곡가의 하이보쿠노 알트라 비타 비드메퍼의 맵이고요. BPM은 245로 오히려 지난 라운드에 비해서 내려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랜드 파이널에 나온 이유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맵 같은 경우는 어떠한 구성을 띠고 있나요? 김기기 해설. 네. 이번 하이브리드 2번에 밀도 변화는 덜하지만 전체적으로 밀도가 굉장히 높아진 모습이 보이는데요. 롱노스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길어졌기에 기본적으로 롱노스의 떼는 판정을 신경 쓰기가 어려운 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간중간 공격적으로 나오는 버스트 테크니컬 패턴도 꽤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방금 전처럼 롱노스 잡고 한손 트레일로 컨트롤하는 것이라든가 네, 상대적으로 버스트적인 요소가 좀 그냥 많이 뜨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네, 이게 그랜드 파이널에 나온 이유죠. 본격적으로 밀도가 올라간 덴시티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브레이크 타임도 곱게 나와주질 않네요. 네, 중간중간 짤롱과 긴 롱노스의 비중이 섞여 있으면서 굉장히 자주 판정이 꼬이기 쉬운 구조로 패턴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속하고 있죠. BPM이 빨라지는 파트 역시 존재를 하고요. 이
이 갓 구간이 잡미스가 나기 쉬워 보이는데 어떠할까요? 후반부 같은 경우에 패턴 구간. 후반부의 경우에는 패턴이 달라지나요? 네, 저는 맵을 안 쳐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네, 가속 구간에도 스피인이 나와주면서 플로에 가까운 방금 전에 롱 스피인이 나와줬었죠. 네, 바로 이어서 직후에 브레이크 타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올라간 뒷게임이 다시 안 내려가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언제 내려가나요? 슬슬 내려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끊임없이 올라간 상태로 현재 지속이 되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롱런 템시티 패턴이 나와주고 있지만 초반부에 비해서 밀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롱런 스크린 패턴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컨트롤 쪽인 연수가 초반부엔 강했다고 하면 후반부엔 이제 체급적인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연타 나와주면서 맵이 마무리를 향해 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하이브리드 2번 콘시스텐시 비도 매퍼의 맵 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이브리드 3번 네, 테크니컬 하이브리드 키류-Q 네, 맵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요즘 변비가 왔는지 또 화장실에 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잘 맵은, 다녀오시고요. 네, 그런 의미로 닉네임 해설께 해설 맡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맵을 짠 김닉님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맵을 짤 때가 좀 일찍 만들었는데 이게 난이도가 맞을까 사실 고민을 많이 해서 녹턴 할지 말지 계속 고민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게 난이도가 딱 맞게 돼버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사실 그랜드 파이널이잖아요. 뭐가 나와도 그랜드 파이널이기 때문에 면제부가 될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그레이스의 비중을 좀 세게 뒀고요. 방금 전에 나왔던 맵이 약간 덴시티 위주로 흘러가는 맵이었으면은 이번에는 짜런하고 릴리즈 위주로 맵을 좀 맵 방향을 좀 잡아봤습니다. 이게 릴리즈 포인트가 다 달라가지고 굉장히 포인트 잡기가 어렵거든요. OD도 높은 편이고. 뭐 일일이 다 신경 쓰면서 떼다가 잔미스 엄청날 것 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순수 버스트 난이도가 이제부터 엄청 올라가요. 와, 여기서 이거는 제가 손이 엄청 꼬이게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OD 아, 차량도 7.7인데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그냥 판정을 내지 말라고. 오호. 그렇죠. 여기서 한 번 더 씌워주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브레이크 타임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만큼 버스트 아. 파트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패턴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맵의 브레이크 타임이 되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끝내고 오션어스 해설님이 돌아와 주셨고요. 잘 찍었네요. 여기서 한 번 더 달려주고 앞에 패턴이랑 똑같이 나왔는데 브레이크 타임 뒤에 한 번 더 달리는 거라서 아마 하면서 손이 꼬이실 확률이 있습니다. 이 패턴이 굉장히 생소하게 내려오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적으로 8셋만 사용된 것이 아닌 중간중간 스냅이 더 빠르게 나와주면서 버스트적인 성향이 공격적으로 나와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여기 치면 이제 끝이라서 이제 만약에 탭을 누르신 분이시라면 남은 점수를 보시고 점수차를 보시고 절망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하이브리드 3번을 떠나 하이브리드 4번 지켜볼 차례이죠. 네, 하이브리드 4번은 커스텀 곡으로 저희 라비린스 작곡가 분께서 작곡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회가 오면 또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네, 커스텀곡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까지 하이브리드 4번이었죠.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하이브리드의 난이도가 거의 다 6섬을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하이브리드 4번 역시 또 초반부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만큼 선수분들 다시 한번 응원의 말씀드리고 영상 제작해주신 미래인님 그리고 작곡을 해주신 라비린스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저희는 바로 이어서 롱론 맵플로 넘어가야겠죠. 이제 롱론 1번 릴리즈 스테레오 타임 매퍼의 시추라쿠 페톨인가요? 네, 뭐 맞는 것 같아요. 네,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타이밍 헬의 패턴 구성을 띠고 있죠. 바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상대적으로 길이는 3분 5초로 길이가 꽤 있는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BPM이 290bpm에 가까운 중간중간 버스트와 145bpm의 연타가 끊임없이 섞여 나오는 패턴입니다. 아마 MWC를 지켜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타이밍을 자주 만드시는 래퍼분이 계셨죠. 그 래퍼분의 패턴과 굉장히 닮아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OD 6.8 그리고 HP 7.5로 상당히 OD는 낮은 편에 속하지만 BPM이 빠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역시 롱론 래플답게 떼는 타이밍이 굉장히 꼬여 있어요. 맞습니다. 릴리즈 맵이거든요. 이게 처리적인 난이도 역시 높아지긴 했지만 브랜드 파이널에 오면서 한정적인 난이도가 특히 돋보이는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빡센 릴리즈 사이사이에 또 연타의 비중이 꽤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쵸? 무엇보다도 이제 40만 점인데 이걸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야 될지 말지 모르겠는 좀 쉬운 구간이 나왔다고 해야 되죠. 테력이 굉장히 빡셀 것 같아요. 유지적인 측면에서 그쵸.
쉬는 시간 다음 쉬는 시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만큼 사실 처리적인 난이도로 보면 그렇게 높은 편에 속하진 않지만 집중력 싸움으로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가 그래도 그나마 좀 브레이크 타임 같은데 이 브레이크 타임 같은 구간에도 현재 보시면 판정이 단노 파트가 달라요. 그러니만큼 굉장히 판정이 까다롭게 섞여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나와주죠. 네, 연타의 밀도가 올라가면서 이번에는 스트림 패턴 역시 좀 더 공격적으로 섞여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버스트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후반부에는 이제 어떤 패턴 구성을 띄고 있나요? 분위기에서요? 빰브로 같은 경우에는 네, 앞에 나왔던 거고 살짝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연타의 비중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네요. 네, 방금 전에 농구 잡고 딴연타를 두 번 치는 패턴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연타의 비중이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와, 씨, 이것도 약간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마무리가 없이 계속 패턴이 나오네요. 다시 한번 패턴이 나와주면서 네, 여기까지 스테레오타입의 릴리즈 맵 시추 라쿠 패토리였고요. 읽기 어렵네요. 네. 바로 이어서 롱노트 2번 또 커스텀 맵이죠. 네, 저희 트림 맵퍼 분의 코스모 스테이션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OD는 7.15, 앞선 맵에 비해서 OD는 0.4 정도 높은 편에 속하고요. 길이는 2분 6초로 이게 원래 4분이 풀버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너프를 했죠, 길이를. 그 너프를 한 이유를 알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맵을 지켜보시면. 일단 맵 길이가 2분 초반도 아니고 거의 2분이죠. 근데 노트 개수가 좀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쵸. 노트가 방금 전에 거의 4,000 콤보에 가까운 콤보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번 맵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떠한 구성을 띠고 있는지 이 닉네임 해설 혹시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아, 네, 본인이 직접 굉장히- 치셨는데 해설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번 덴시티에 비해서 BPM이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BPM이 높다 보니까 릴리즈 포인트 잡기가 굉장히 빡세서 상대적으로 그래시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드르륵 파트에서 좀 많이 판정이 갈리거든요. 도입부부터 굉장히 길롱에서 잡으면서 방금 닉네임 해설이 말씀하신 말 맞다나 드르륵 패턴이 나오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맵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자면 네, 초중반부부터 거의 브레이크 타임이 없이 계속 나와요.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난이도도 2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약간 비하인드를 풀자면은 원래는 이게 풀 버전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그쵸. 원래는 4분이었던 걸로 아는데 4분이었다가 이건 도저히 너무 어렵다 싶어가지고 2분으로 줄인 건데 그럼에도 여전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그쵸. 너프를 거의 3번 가까이 했죠. 이거 이 난이도도 너프가 있었고 길이도 너프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랜드 파이널에서 상당히 어려운 롱맵이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후반부 다시 한번 밀도가 올라가는 롱 파트가 지속되면서 점점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 이게 2분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콤보가 높네요. 한 정말- 번도 안 쉬었거든요. 2분 같지 않은 2분 랩이 제 표현엔 딱인 것 같아요. 연타가 나온과 동시에 스트림 파트가 나와주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네, 세상에서 제일 긴 120초였죠. 그쵸. 네, 여기까지 롱노트 2번이었고요. 해설해주신 닉님 해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바로 이어서 롱노트 3번 테크니컬 롱노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맵은 또 이번 디자이너로 참여해주신 메롱 맵퍼의 맵이죠. 네, 스매시 맵퍼의 A Younger So Vivid in the Night 맵 보도록 하겠고요. 이 맵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특징을 띠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설명을 해도 괜찮으면은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전 이 맵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전 이 맵을 해봤어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타이밍의 느낌이 굉장히 세게 나는데 이거 아까 1번보다는 밀도는 낮은 대신에 잭 패턴이 좀 많이 들어가서 아마 내지컬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디가 6.2로 오디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대신 DPM이 무려 280이고 딜이 역시 3분 38초로 굉장히 긴 편에 속하거든요. 집중력적인 요소도 좀 많이 요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 그레이스도 판정 조심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와, 롱롯을 잡음과 동시에 뗐다가 바로 짬롱을 처리해야 되는 게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롱롯 컨트롤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다고 까지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후반부의 그 파트라고 부를 만한 파트가 한 번만 있지. 네. 이 부분은 이제 처리는 쉬운 대신에 앞부분과 비교해서 판정 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 다음 파트였죠? 네. 네, 이 맵의 하이라이트. 이 구간이죠. 네. 이 롱롯 여기서 근본이 있어야지 칠 수 있는 파트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맵퍼분에 저기서 따르면 좀 정말 많이 꼬입니다. 그렇죠. 맵퍼분에 따르면 자격이 있어야지 칠 수 있는 파트라고 하네요. 이제 롱넛 뉴비들의 손목을 비틀어 버리겠다는 굳은 의지. 자, 다시 한번 브레이크 타임 이후 본격적으로 테크니컬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크니컬 패턴이라고 말씀드려도 상대적으로 초반부와 비슷한 패턴을 구성해 띄고 있죠. 아니네요. 달라지네요. 이제 앞부분은 약간 스플릿 위주로 갔는데 이번엔 약간 좀 핸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가버렸죠. 솔직히 뒷부분 처리가 조금 더 쉬워요. 아, 맞나요? 뒷부분이 밀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판정적인 라인은 조금 맞아주나 보네요. 이제 브레이크 타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 타임 이후 다시 한번 네, 롱런 패턴이 변화하면서 파트도 상대적으로 네, 이 파트는 이제 한 손하고 스플릿 비중이 다시 세지죠. 쉬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짬롱처럼 칠 수 있는 파트가 보이긴 하지만 짬롱으로 치면 판정이 나지 않을 것처럼 나오는 패턴 구조를 띄고 있네요. 마지막 파트 역시 쉴드가 섞여 나오면서 중간중간 끊임없이 긴 롱넛을 잡고 그레이스를 쳐야 되는 테크니컬 패턴은 나와주고 와 잠깐만요. 이 파트 뭐죠? 와 방금 전에 굉장히 밀도가 높은 연타 롱넛 파트가 나와주면서 이렇게 롱넛 3번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풀콤을 하려면은 약간 통곡의 벽을 지나야 하는 그런 맵입니다. 그쵸, 처리하기는 그렇게 막 빡세진 않은데 풀콤보 입기가 굉장히 어려운 맵이에요. 이 롱넛의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사명감이 굉장히 중요한 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이어서 롱넛 4번 믹스드 롱넛 PL 매퍼의 커스텀 맵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목이 어려워요. 니지로 케카이 게큐노 고쿠라고 있는 걸까요? 네. 네, 뭐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뭐 한국인데 그냥 읽는 대로 읽으면 되죠. 네. 이 네, 뭐 맵은- 알파벳은 정직하니까. 그쵸. 이 맵은 어떤 특징을 띠고 있나요? 일단은 네. 6.7성이죠. 아, 네, 이 맵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연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대신 중간중간 공격적인 파이트 맵에 딜레이 롱모션이 들어가 있는 롱론 믹스드 맵이고요. 실제 롱모션이만큼 상대적으로 패턴의 변화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도입부부터 쉴드라고 부르긴 애매하지만 네, 연타가 섞인 롱롯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쉴드 사이에 중간중간 6스냅 혹은 8스냅의 버스트 롱롯이 껴 나오는 모습이고요 벌써부터. 자 그냥 이제 끊임없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본격적인 딜레이 롱롯 파트가 시작이 되면서 이 딜레이 롱롯의 앞지른 점이 롱롯을 치다가 중간중간 연타를 쳐야 되는 구간이 한두 구간씩 껴있거든요. 와, 와 난이도가 정말 상당히 높은 거더라고요. 이 중반부부터는 어떠한 패턴 구성을 가지고 있나요? 기계에서. 아 화장실 왜 이렇게 많이 가요? 누구 닮았네 이거. 아, 사실 초반처럼 이제 연타랑 로너 딜레이가 번갈아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아 이게 정말 그냥- 내 자리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 나옵니다. 예.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시간이 지금 없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아 있네요 브레이크 타임. 네 있네요. 브레이크 타임이 좀 63만 점에서 첫 브레이크 타임이죠. 아유 뭐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면 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저희가 채는 거 아니니까요. 아 네. 바로 이어서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도입부에 나왔던 다시 한번 롱롯 연타를 잡고 치는 버스트 파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근데 연타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부터죠. 이제 롱넛 딜레이가 스냅이 더 빨라집니다. 맞습니다. 이게 너플로 한 번 한 거거든요. 너플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스냅이 빠르게 보이죠. 이 맵의 난이도가 6.7선까지 나온 구간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난이도를 올린 주범의 구간답게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롱론 맵 풀이었고요. 자, 이어서 이제 슬슬 또 커스텀 맵을 공개할 때가 되었죠. 그렇죠. 네, 나올 때 됐죠. EX 1번 TBVWV 작곡가분의 믹스드 라이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목 안 읽어주시나요?
아 맞다. 잠시만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EX 1번이었고요. 네, 여러분 아무것도 못 보신 겁니다. 아, 네. 여기까지 EX 1번이었고요. 네. 자, 이어서 이런. EX 2번. 네. 롱노타브 스타일 지켜볼 차례이죠. 롱노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적으로 또 길이는 4분이지만 버스트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류의 말 그대로 타이브레이커스러운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번 매퍼는 마찬가지로 스매시 매퍼, 즉 메롱 매퍼로 아티스트의 영상 제작자 겸 매퍼로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와, 이거 저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무엇보다 이제 6.98성의 스타 레이팅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니타브답게 곡이 5분이죠. 그쵸? 4분 59초로 길이가 굉장히 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디는 6.7이지만 HP가 무려 9.1로 굉장히 HP가 높은 편에 속하고요. You take me aboard your rocket ship. I'll show you the king. Feeling like I'm Batman, fighting like my last chance. This Gotham City, you could go and call him Batman. I roam the night, saving hoes that are enemy. Louis Belder, Malcolm, pay a couple. 이 맵 같은 경우에는 한 파트 한 파트가 어려운 이유가 다 다른 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이후에 연타 기반의 패턴이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속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트림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흘리기가 좋은 그런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냥 굉장히 빠르네요. 그리고 모션워스 해설께서는 또 화장실에 가셨고요. 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켰고요. 그렇죠. 이제 여기도 판정이 좀 많이 갈리고 중간에 나오는 싸다기가 굉장히 거슬리기 때문에 이 맵의 OD가 낮아서 망정이지 OD가 만약에 높았으면은 판정 내기가 엄청나게 까다로웠을 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잭 파트가 엄청 어렵거든요. 저 코드 그리고- 점프 굉장히 빠르지 않았나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거리면서 이제 삼동타 치는 게 저기 진짜 판정 겁나 많이 갈립니다. 근데 이 맵이 결국은 판정이 갈리긴 하지만 손맛은 또 좋거든요. 손맛은 좋습니다. 여기도 이제 데시티 같이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여긴 BPM도 빠르고 롱롯도 꽤나 긴 편이기 때문에 단노 치듯이 밀어치면은 실수가 굉장히 큰 실수가 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심지어 후반에 갈수록 한 손 트릴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면서 단노트로 밀어치면은 오류가 계속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나왔어요. 무엇보다 무서운 점이 이제 4000 콤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점수가 55만 점이에요. 후반에 그러니까요, 뭐가 이거. 나올지. 그래도 여기는 잭이 느린 편에 속해서 녹록 컨트롤도 어려운 편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확도를 좀 벌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상대적으로 닿는 파트가 좀 할만해 보이는 건지 기분 탓인가요? 기분 탓이 아니고 실제로 닿는 파트가 앞부분에 비해서 조금 쉬운 게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도를 좀 많이 벌어 놓으셔야 이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희가 잔잔해준 부분에서도 계속 용잡 연타와 쉴드가 쉬지 않고 나와서 이런 확실한 브레이크 타임에서 쉬지 않으면은 정신력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템포가 올라갑니다. 이거 정말 어려워요. 스냅이 꼬여있음과 동시에 이 게임은 굉장히 빠르게 한 선수들이 섞여나오기 때문에 요즘 말로 좀 약간 랭곡스럽다라고 하죠. 그쵸. 약간 랭곡을 잘 치시는 분이시면 이런 패턴을 좀 여유롭게 넘기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하이라이트 패턴이 다시 한번 시작했지만 상대적으로 앞구간을 만약에 잘 쳤다면 이 구간 역시 칠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다시 한번 V4에서 나왔던 3연타 파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 꺼이꺼이 부분이 한 손에 몰려 나오진 않는다는 게 다행인 것 같네요. 그쵸. 양손 번갈아 나오고 또 축이 중지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EX 맵풀이었고요. 자, 이제 대회 유종의 미를 거둘 차례이죠. 네, 아. 저희 SKWT 작곡팀과 보컬 뉴로시아님이 함께 해주신 타이브레이커 쇼케이스 영상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Waves shimmering above galaxies, emerald violet mystery. Beautiful miracle in the frozen winter night. See the